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JTBC 아침 뉴스입니다. 오늘은 대체로 맑은 가운데 꽃샘추위가 이어지겠습니다. 아침에는 진안과 장수가 영하 4도, 전주의 기온이 영하 1도까지 떨어져 어제와 비슷합니다. 한낮 기온은 11도에서 13도로 어제보다 2, 3도가량 높겠습니다. 미세먼지 농도는 보통 수준 예상됩니다. 대기는 차차 건조해지면서 산불 등 각종 화재 예방에 주의가 필요합니다. 모레 아침까지 기온은 평년 수준을 밑돌아 쌀쌀하겠지만 그 뒤로는 맑고 포근한 봄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경찰이 전북대 총장 선거에 개입한 의혹에 대한 수사가 마무리 단계에 들어갔습니다. 전북경찰은 일부 교수가 경찰관을 선거에 끌어들인 것으로 잠정 결론을 내렸는데요. 한마디로 경찰관이 이용당했다는 건데 여전히 의문점이 적지 않습니다. 정원익 기자입니다. 전북대 총장 선거 과정에 경찰 개입 의혹이 불거진 건 지난해 10월. 전북경찰은 현재까지 총장 후보자 등 전북대 전현직 교수 5명을 압수수색하는 등 수사를 이어왔습니다. 6개월간의 수사 끝에 경찰은 일부 교수가 당시 이남우 총장 비리 의혹을 선거 쟁점으로 만들기 위해 경찰청 김모경감을 일부러 끌어들인 것으로 잠정 결론을 내렸습니다. 아무것도 모르는 김경감에게 제보를 주고 선거판에 끌어들여 한마디로 이용했다는 겁니다. 여러 가지 의심스러운 부분이 있어서 핸드폰 포렌식도 하고 또 일부 통화 내역도 조사를 했는데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공모나 또는 본인의 어떤 어느 정도의 고의성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아쉬운 면이 많이. 압수수색한 전현직 교수 5명을 교육공무원법 위반 혐의로 입건한 경찰은 이 가운데 1명에 대해 구속영장 신청 여부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의문점은 여전히 적지 않습니다. 교수들을 거쳐 제보를 받은 김경감은 기본 수칙마저 어겨가며 무리하게 첩보 수집에 나섰지만 선거 기간인 줄 몰랐다고 주장했습니다. 게다가 당시 이남우 총장과 대척점에 서 있는 교수들만 집중적으로 만났습니다. 교수들과의 공모나 윗선의 지시 없이 팀장급 경찰 간부가 교수들에게 이용당해 이 같은 일을 벌였다는 건 누구도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그 부분도 저도 좀 납득이 안 가고 해서 어느 정도 좀 혐의를 두고 하라고 좀 했는데 그 부분에 대해 지금 다른 객관적인 혐의를 인정할 만한 증거까지는 아직 확보를 못한 상태입니다. 경찰이 조만간 사건을 검찰로 넘길 예정인 가운데 여러 의문점을 해소할 수 있는 최종 수사 결과가 나올 수 있을지 우려가 큽니다. JTBC 뉴스 정원익입니다. 전주 기자촌 재개발조합이 가까스로 시공사를 선정했는데 2년이나 지난 시점에서 전주시가 시공사를 다시 선정하라는 명령을 내렸습니다. 조합 측에선 국토교통부의 유권 해석 결과 문제가 없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또 2년이나 지나서 전주시가 문제를 제기하는 것도 납득하기 어렵다는 입장입니다. 오정현 기자입니다. 전주 기자촌 재개발 조합은 세 차례 입찰 끝에 지난 2016년 11월 시공사를 선정했습니다. 업체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2차 입찰부터 참가 자격을 확대했지만 참여 기업이 없어 수의 계약으로 시공사를 선정했습니다. 하지만 전주시는 2년이 훨씬 지난 올해 1월 시공사를 다시 선정하라는 명령을 내렸습니다. 시공자 선정 기준에 따라 세 차례 입찰 모두 같은 조건을 유지했어야 된다는 주장입니다. 그러자 조합 측은 국토교통부의 유권 해석을 근거로 들고 나왔습니다. 국토부는 2006년 8월 25일 이전에 추진위원회의 승인을 받은 경우엔 시공자 선정 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판단했고 조합 측도 여기에 해당하기 때문에 시공사 선정에 문제가 없다는 주장입니다. 우리는 그 이전에 추진위원회 승인을 받았기 때문에 이 시공자 선정 기준에 적용을 안 받는다는 얘기입니다. 또 전주시가 2년 동안 손을 놓고 있다가 이제 와서 문제를 제기한 건 이해하기 어렵다는 반응입니다. 재개발 조합 측의 시간 낭비를 막기 위해서라도 전주시가 더 신중했어야 된다는 겁니다. 재빨리 조치를 했으면 시간을 낭비하는 걸 줄일 수 있지 않았겠나. 결론적으로 중국적으로 보면은 그런 생각은 듭니다. 기자촌 재개발 사업은 10년 넘게 진행되면서 많은 주민들이 피로감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여기 못 살아 무서워서 다 비어갖고 있어 집이. 다 빈집이요. 13년인가 됐어 지금 재개발 한다고 해놓고. 전주시는 재개발 조합 측과 협의해 해결 방안을 찾아보겠다는 입장이어서
기자촌 재개발 사업이 돌파구를 찾을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JTB 뉴스 우정현입니다. 상대당 예비후보에게 억대의 돈을 건넨 혐의로 측근들이 기소된 민주당 안호영 의원에 대해 야당이 잇따라 사퇴를 촉구하고 나섰습니다. 공교롭게도 민주당과 평화당 도당위원장이 당사자고 총선도 1년밖에 남지 않아서 돈의 정가의 쟁점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승환 기자입니다. 평화당은 지난 총선 때 안호영 캠프 인사들이 연루된 이번 사건은 말 그대로 완성된 범죄고 부정 당선이라며 바짝 날을 세웠습니다. 평화당은 그간 안호영 의원 주변 인사들이 선거와 회계 부정 등으로 처벌된 일을 일일이 언급하며 이번 사건의 끝도 안 의원이라고 본다며 공격했습니다. 자신의 무관함을 주장하며 숨어있지 말고 검찰의 수사를 자청함과 동시에 국회의원직을 사퇴해야 합니다. 바른미래당도 안호영 의원이 개입하지 않았다면 이돈승 후보의 공개적인 지지 선언의 배경과 그의 측근이 안 의원 보좌관으로 채용된 건 어떻게 설명할 것이냐고 물었습니다. 민주당은 검찰 조사 결과 안 의원의 연관성은 밝혀지지 않았다면서 정치 공세를 중단하라고 말했습니다. 상대방을 흠집내기 위해서 여러 가지 얘기를 많이 하는데 잘못된 상상으로 또 다른 피해자가 발생되지 않도록 정치권에서 좀 더 세심한 배려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일은 사건 자체도 엄중하지만 지난 총선 때 이 같은 일련의 흐름 속에서 승패가 엇갈렸던 안호영, 임정엽 두 후보가 지금은 민주당과 평화당 도당위원장으로 재대결을 앞두고 있어 더욱 큰 휘발성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더욱이 총선이 1년밖에 남지 않아서 시기적으로 각 당의 견제와 공세 수위가 한층 더 높아질 수밖에 없는 때라는 점에 비춰봐도 이번 사안은 당분간 지역 정가를 달굴 뜨거운 쟁점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JTB 뉴스 이승환입니다. 전국에서 전북의 일자리질이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 때문에 20대 중후반과 30대 초중반의 전북 이탈이 가장 높은 수준으로 분석됐습니다. 권대성 기자입니다. 취업을 위해 어쩔 수 없이 고향을 떠나야 할지도 모른다는 고민은 대학 신입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전주가 고향인 만큼 전주에서 일자리를 구해서 일을 하고 싶지만은 아무래도 전주에 좋은 일자리가 많이 없다 보니까는 이제 다른 데로 가서 일을 해야 할지도 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한국고용정보원의 지역고용 동향 분석에서도 이 같은 고민이 고스란히 확인됐습니다. 먼저 시도별 일자리의 질을 점수로 매겼는데 전북은 마이너스 1.09, 전남과 경북에 이어 세 번째로 낮았습니다. 상위에서 하위까지 4등급으로 나누면 전북은 두 지역과 함께 가장 낮은 하위 등급에 포함됐습니다. 전국 252개 시군구 가운데 39곳이 중상위 등급을 받았는데 대부분 서울과 경기도에 몰려 있습니다. 전북에서는 전주가 중상위 평가를 받았을 뿐입니다. 이는 청년 인구의 이탈로 이어졌습니다. 1993년에 5살에서 9살이던 이들이 20대 초중반과 30대 초중반이 되어서도 남아있는 비율은 전북이 각각 75%와 68%에 그쳤습니다. 전남에 이어 두 번째로 낮은데 서울과 인천, 경기는 많게는 45%포인트나 늘어 수도권 집중이 심화됐다는 분석입니다. 일자리를 창출하는 것과 함께 예컨대 소위 말해서 정주 인프라라고 하는 거 있지 않습니까? 주거, 교육, 의료, 문화, 그다음 공공 서비스까지 장기적인 관점을 두고 좀 확충해 나가고 좀 개선해 나가는 거 이게 좀 병행이 돼야 될 것 같습니다. 가뜩이나 낮은 출산율 속에 청년 인구마저 일자리를 찾아 떠나면서 지역 소멸의 위협을 키울 수 있다는 지적입니다. JTB 뉴스 권대성입니다. 한국GM 군산공장을 인수하는 MS그룹 컨소시엄은 군산공장에서 전기자동차를 생산할 계획입니다. 전북이 전기차 생산의 중심지가 될 좋은 기회를 맞게 됐지만 과제도 적지 않습니다. 송창용 기자입니다. MS그룹 컨소시엄은 오는 2021년부터 군산공장에서 연간 5만 대의 전기자동차를 생산할 계획입니다. 계획대로라면 국내 최대 규모의 전기차 전용 생산기지가 탄생하게 되는 셈입니다. 전북에서 전기차 생산 계획은 이번이 처음이 아닙니다. 지난해 IT 엔지니어링은 김제에 800억 원을 투자해 전기차 생산 공장을 짓기로 협약했습니다. 나노스도 새만금에 1,200억 원을 투자해 중국 체리자동차와 전기차 제조 공장을 건립하기로 했습니다. 새만금이 국책 사업으로서 그 기반 인프라가 굉장히 좋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향후 성장하는 데 최적자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최근에는 SNK 모터스가 중국 숭궈자동차와 합작해 군산에서 연간 10만 대의 전기차를 생산하겠다는 계획을 밝혔습니다. 전북이 국내 전기차 생산의 중심지가 될 호기를 맞게 된 겁니다. 하지만 국내 전기차 산업은 아직 현대와 기아 등 완성차 업체가 있는 지역을 중심으로 발전해 있습니다. 친환경자동차 부품 인증센터를 유치한 광주, 전기차 부품 거점을 추진하는 부산 등 다른 지역과의 경쟁도 불가피합니다. 기업들이 변모할 수 있도록 연구개발을 지원하고 또 연구개발을 하고 판매를 하려면 시험 인증 인프라가 중요하기 때문에 그런 인프라를 확충하면서 지원해 나갈 계획입니다. 전라북도는 최근 예비 타당성 조사가 면제된 상용차 혁신성장 사업과 전기자동차 산업생태계 구축 사업 등을 통해 전기차 부품업체를 육성할 예정입니다. JTB 뉴스 홍창용입니다. 순창군이 4년 연속 샛들마을 공모사업에 선정됐습니다. 남원시가 교통약자를 위해 이달부터 행복마을버스와 행복콜택시를 운행합니다. 주혜인 기자입니다. 순창군 유등면의 버들지구가 샛들마을 공모사업에 선정됐습니다. 순창군은 오는 2021년까지 23억 원을 들여 주택정비와 마을 환경 개선, 주민 역량 강화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순창군은 금과 방충마을과 풍산 두지지구, 인계 심초지구 등 4년 연속 샛들마을 공모사업에 선정됐습니다. 슬레이트 지붕 개량, 생활위생 안전 등 취약한 부분을 집중적으로 정비해서 낙후된 마을에 활력을 불어넣는 남원시가 시내버스 노선이 줄어 불편을 겪고 있는 교통약자들을 위해 이달부터 행복마을버스와 행복콜택시를 운행합니다. 행복버스는 운봉읍과 대강면, 인월면, 아영면에서 3대가 운행되고 행복콜택시는 마을회관에서 버스 승강장이나 면 소재지까지 운행할 예정입니다. 김제시가 농림수산식품부가 주관하는 농촌 신활력 플러스 공모사업에 선정됐습니다. 김제시는 앞으로 70억 원의 예산을 들여 창업 커뮤니티 공간을 만들고 지역 먹거리의 생산과 가공, 판매, 체험 관광을 연계한 김제형 푸드 산업 생태계를 조성할 계획입니다. 진안군이 농촌 자살 예방 사업의 일환으로 추진되고 있는 농약 안전 보관함 보급 공모 사업에 선정됐습니다. 진안군은 13개 마을에 371개의 농약 안전 보관함을 설치해 농약으로 인한 자살 사고 등 음독 사고를 예방하는 데 노력할 계획입니다. JTB 뉴스 주혜인입니다. 전주 시내버스 130대에서 공공 와이파이 서비스가 시작됐습니다. 전주시는 24개 노선 130대 시내버스에서 승객들이 무료로 인터넷을 이용할 수 있는 서비스가 시작됐다고 밝혔습니다. 전주시는 2차로 243대 시내버스에 대해서는 7월까지 공공 와이파이를 추가로 설치할 계획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전라북도가 야외 활동이 많은 봄철을 맞아 야생 진드기 감염병에 대한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야생 진드기 감염병인 중증 열성 혈소판 감소 증후군은 바이러스를 보유한 참진드기에 물리면 발생하는 질환으로 잠복기를 거쳐 고열과 구토, 설사 등의 증상이 나타납니다. 지난해 전북에서는 13명의 환자가 발생해 이 가운데 6명이 숨졌습니다.
JTB 아침 뉴스를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